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밤 10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경제정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가장 잘 못하고 있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는 차베스가 망쳤는데 차베스가 죽고 나서 똑같은 노선을 이어받은 자가 이 독재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 독재입니다. 그런데 경제를 망치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 거기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노동시간을 또 단축했어요.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폭삭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하더라도 이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나라는 이 유례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이 풍부합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토도 좋고 관광자원 충분하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망하느냐.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150만 %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에 인구가 한 2천만 되는데 수백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보트 피플도 아니고 지금 외국으로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비참한 것은 투표를 하면은 이 정권을, 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차베스의 부하를 계속 뽑는 거예요. 물론 국회는 지금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또 하나 비슷한 게 이 집권 세력이 법을 무시합니다. 헌법을 무시해요. 법치 무시입니다. 계급 독재입니다. 계급 독재.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이 헌법 무시 정책이 차베스 베네수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무리한 복지, 그리고 헌법 무시하는 정책. 더구나 최근에는 헌법 무시할 뿐만 아니라 통계도 무시합니다. 불리한 통계를 냈다는 통계청장을 교체를 한 것도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언론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무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선장이 배를 몰다가 배를 잘못 몰아가지고 폭풍 속으로 들어갔다. 나침반 때문이다 해가지고 나침반을 때려 부숴버리는 거죠. 나침반 부수고 폭풍 속을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결말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경제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개인적 스캔들로 해서 비난을 받아도 40%의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주류 언론이 연일 비판을 하는데 이 주류 언론이 인색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를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시 생활인은 아는 거죠. 생활인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취업률이 늘고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미국이 활기가 넘친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나라가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가 넘쳐요. 예컨대 미국에서는 지금 실업률이 3% 됩니다. 여기 지금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입니다. 최근 역사상 가장 실업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의 GDP 성장률이 작년에 비해서 4.1% 늘었어요. 놀라운 숫자입니다. 4.1% 늘었다. 미국과 같은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에서
4% 성장이라는 것은 이건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업률을 3.9%로 묶고 있고, 이 제조업 생산 증가가 어떻게 보면 1년 전보다 3.8% 늘었어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제조업. 이렇게 된 데는 감세 정책이 가장 크죠.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늘리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게 약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정도가 이제 공장 만든다는지 해가지고 투자에 들어가죠. 투자에 들어가면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감세가 결정적입니다. 감세 정책.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감세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금을 지금 많이 거둡니다. 필연적으로 일자리 줄어듭니다. 이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과 똑같은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0배 이상 큰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문재인의 경제 성적표입니다. 당연히 한국이 경제 성장 모든 점에서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성숙된 경제고 우리는 아직도 커가는 경제니까 커가는 경제가 항상 이 성장률이 높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률 2, 4분기 4.1%, 4.1%입니다. 성장입니다. 우리는 어떠냐? 2.8%입니다. 우리가 4.1대 2.8로 낮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산업 생산성이죠. 산업 생산의 증가율이 미국이 1년 전보다 3.8% 늘었는데 한국은 0.4%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5%, 6% 늘어야 이게 맞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실업률 미국 3.9, 한국 3.7%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도 한국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세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공짜 복지를 많이 해준다 하면은 당연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게 이른바 소득주도 정책인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저소득층은 떨어지고 고소득층이 오히려 올랐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을 펴니까 저소득층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더 부자하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감세 정책을 펴니까 일단 고소득층이 소득이 올라가는데 덩달아 저소득층, 소외층, 백인, 히스패닉 같은 이 사람들의 소득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공산주의자들이나 계급투쟁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 반대입니다. 결과는 반대.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미국의 사람들의 실업률은 현재 2.1%밖에 안 됩니다. 이건 완전 고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졸 이상 100명 중에 98명이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100명 중에 98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대졸. 그럼 고졸은 어떠냐? 고졸 이하층에서도 지금 실업률이 5%밖에 안 돼요. 5%. 이거 보통 다른 나라 같으면 20%, 30%입니다. 그런데 5% 됩니다.
완전 고용이죠. 그러니까 고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미국에서는 100명 중에 95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낮습니다. 친기업 정책, 세금을 줄이는 게 친기업 정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뭐랍니까? 친저소득층 정책이 되고, 문재인의 친저소득층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반저소득층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계속 소득주도 정책을 끌고 나가겠다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장 바꾸고,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앞으로 그러면 소득주도 정책이 아니라 통계주도 정책을 펼 것이냐라고 우스개 같은 비판을 했습니다. 소득주도 정책이 말이 안 되는 게, 경제는 생산자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을 해야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득만 밀어주면은 소득의 근원이 되는 생산은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근데 대기업을 이렇게 겁주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자 생각은 하지 않고 소비자 생각만 한다. 소득자 생각만 한다. 소득의 근원을 무시한 정책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패할 수밖에. 그런데도 뭐 아마 당분간 이 정책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또 통계를 적당히 왜곡해가지고, 또 친정부 언론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앞장 세워가지고 면피하겠죠. 그러나 경제가 말을 들어줍니까? 경제가 MBC 말을 믿습니까? 듣습니까? 경제가 주사파들 명령대로 무럭무럭 성장할까요?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은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고 법치가 있어야 됩니다. 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에 기초한 나라 운영이 돼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무시, 법치 무시, 과학 무시입니다. 그 모든 것이 집약된 게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죠.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값싼 전기를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 정책을 펴면서 경제가 잘 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자력 발전소 백지화는 법치 무시, 과학 무시, 사실 무시였습니다. 이것은 반문명적인 겁니다. 문명 파괴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라는 대한민국이 건설한 문명을 파괴하니까, 문명이 그러면 파괴당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문명이 반격을 한 거죠. 문명의 반격이 지금과 같은 경제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밟으면 원자력 발전소가 그냥 가만히 죽어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8일 한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세계에서 지금 경제를 제일 잘 운영하고 있는 트럼프가 이 연설의 상당 부분은 한국 경제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물론 그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경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다시 찾아서 읽어보니까 참 감회가 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한국 경제 칭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가 알듯이 두 세대에 걸쳐 기적과 같은 일이 한반도 남쪽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구씩 그리고 한 도시씩 한국인들은 이 나라를 오늘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국가로 발돋움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의 한 평생이 지나가기도 전에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국 경제는 60여 년 전보다 350배 성장하고 교육은 190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53세에서 82세 이상이 됐습니다. 한국이 이룬 것은 정말 큰 감명을 줍니다. 경제적 탈바꿈은 정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죠. 경제가 잘 되니까 민주화가 됐다. 주권 한국의 독립적 국민은 스스로 통치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1988년 자유로운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사실은 87년인데 이게 한국이 첫 올림픽을 개최한 해였습니다. 이후 문민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여러 번 손으로 이룩한 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줄을 지어 값 나가는 물건을 내어놓았습니다. 반지, 가구, 황금 열쇠를 내어놓고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담보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곳 서울서는 63빌딩이나 롯데타워 같은 멋진 건축물들이 하늘을 수놓고 여러 성장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시 남북의 GDP는 동일했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의 부는 북한의 10배를 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는 북한 대비 40배 이상 달합니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해 얼마 안 돼 40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성공할수록 더 결정적으로 한국은 김정은 체제 중심의 어두운 환상에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번영하는 한국의 존재가 북한 독재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입니다. 인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의 승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찬사를 바친 한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 부강병 정책을 편 사람, 그 뒤에 그 노선을 이어받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그리고 이건희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 과학 기술자들,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를 만든 목숨 바친 20만 명이 넘는 국군들, 이런 분들이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망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바로 가까이 좋은 교사가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실패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런데 왜 실패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갑니까?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면은 대한민국 국민도 보트 피플이 돼서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작년 1년 동안에 전 국민 평균 몸무게가 10kg씩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처럼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 주민들이 키가 11cm나 짧고 평균 수명이 12년이나 짧도록 만든 김정은보다야 조금 나은 편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선택할 길은 트럼프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냐. 지금 집권 세력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반미를 하니까 잘한다고 칭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을 특집 방송으로 방송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트럼프의 길이냐 베네수엘라의 길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경제는 권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독재 국가 치고 부자가 안 된 나라가 없을 것이고 공산주의 국가 치고 선진국이 안 된 나라가 없을 겁니다.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